제6장 고독과 사랑의 장. 어느 구도자의 일기문에서 바로 지난달의 일이었습니다. 요사이는 여러 가지 일에 몰려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있던 S씨가 나이 한적한 집에까지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한 평화가 깃들고 있었고 긴장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듯 여유만만한 자세는 그의 정신적 자족에서 오는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대학에 있을 때부터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감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중적인 평범성을 지니고 있어 모든 벗들의 호의와 존경을 한 몸에 모으고 있는 듯도 싶었습니다. 이 모든 성품과 인간됨은 오로지 그의 종교생활에서 주어진 것이었으며 그는 보다 높은 인격과 신념을 기르기 위하여 평생을 신에게 바치는 신부가 되고자 뜻을 세웠던 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 오랫동안 나는 그를 만날 길이 없었고 그의 사생활에 접할 기회는 더욱 적었습니다. 최근 다시 우위를 거듭하게 된 것도 우연한 직장 관계였으며 또 그리 길지 못한 기간의 일이었습니다. 나를 찾아온 S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담소로 몇십 분을 보낸 뒤 K형의 귀중한 시간을 너무 오래 빼앗아 죄송합니다. 실은 한 열흘 뒤에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약 8년간인데 길어지면 12년까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래 가진 것도 또 가져야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기고 갈 것이야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동안의 일기장이 남았는데 불사르기에는 섭섭하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하여 생각한 나머지 K형에게 좀 맡겨둘 수가 없을까 혼자 작정을 했습니다. 보관해 두셔도 좋고 읽어보셔도 무방합니다. 또 내 손으로 불사르지 못한 것이니까 그 언제 재와 용기로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떠나게 되면 과거의 인상들과 더불어 연기와 같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니까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 얼마 뒤 그는 비행기로 조국을 떠났다. 역시 신에게의 봉사를 결심한 사람답게 떠났다. 철학, 신학 등을 오래 연구하기 위하여 장도에 오른 것이다. 신부복을 입은 몇 사람, 가까운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 S씨를 보내고 다시 주인을 잃은 듯 싶은 시내로 돌아왔다. 나는 S씨에게 동생이 한 분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가 누군지 본 일도 없었다. 그저 영혼과 구원의 진리를 위하여 떠나는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돌아왔다. 그가 떠난 뒤에야 나는 S씨의 일기장을 몇 곳 들춰보았다. 별로 생활에 관한 기록은 눈에 띄지 않았다. 철학적인 명상, 종교적인 메모들이 깨끗하게 날짜를 따라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흥미와 즐거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매일 그의 일기를 한두 페이지씩 읽는 것이 요사이는 무쌍한 즐거움의 하나로 변했다. 읽어가는 도중에 나는 그의 일기를 역시 그가 올라올 때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10여 년 뒤에라도 S씨는 여기의 기록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고 느껴진 때문이다. 그러던 나에게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었다. 최근 2, 3년 동안의 일기에는 S씨의 생활에 관한 토막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환희와 고독을 간직한 사랑의 내용들이 아닌가. 읽어가는 도중에 고독과 사랑의 장이라는 제목 밑에
따로 추려보기로 한 것이 바로 여기의 내용이다. 내가 이 글들을 추려 공개하였다고 들으면 SC는 아마 빙그레 웃으면서 무엇 그렇게까지야. 어쨌든 이 땅 위에 살았던 한 사람의 기록이니까 정도로 개의치 않을 것으로 믿는다. 지금은 지구 저편 푸른 하늘 밑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값을 찾기 위하여 경건한 뜻을 다하고 있는 SC에게 흐뭇한 미소와 가벼운 용서를 빌면서 다음의 글들을 추려내기로 한다. 3월. 봄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직도 바닷바람은 거세고 꽃을 기다리기보다는 포근한 털옷이 그리울 정도이다. 30-40명의 씩씩한 젊은이들, 10여 명이 넘는 귀여운 딸들이 어깨를 가지런히 콘크리트 길을 내려가고 있다. 모두가 그 어떤 생각에 붙잡힌 듯 싶었고 벗들과 속삭이는 음성이 남풍에 불려 내 귓전에까지도 전해지기도 하나 그 내용은 확실치 않았다. 또 알 필요도 없었다.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정성껏 그들에게 남겨준 내 얘기가 젊음을 가슴 벅차게 안으려 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무감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다. 돌층계를 다 내려오면서 그대로 복잡한 큰 길에 직면하게 된다. 학생들은 잠깐씩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가벼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정중하고도 신의에 찬 마음과 정을 남겨주는 인사이다. 나는 그들에게 행복스러운 내일들을 빌면서 그들과 헤어졌다. 때로는 두세 학생이 얼마 동안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학생들 중에는 같은 배지를 단 귀여운 소녀들이 있다. 제복으로 미루어 보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인가 싶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소녀들이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토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등등의 말을 남기고 떠나간다. 모두 우리들 앞에는 기쁨과 희망만이 있어지리라는 듯한 걸음새였다. 그 중에는 호수같이 맑은 눈을 빛내는 약간 키가 커 보이는 소녀도 있었고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내며 맑게 웃는 부드러운 모습을 가진 어린 학생도 있었다. 젊음에 찬 남학생들과 대들대어 한층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4월. 남쪽 항구에는 그래도 봄은 이르다. 어제 오늘은 제비도 왔다고 전해지더니 벚꽃도 한창인 모양이다. 나는 정규적인 토요일 집회를 끝냈다. 이것이 마지막 모임이다. 고등학교의 졸업반은 거의가 다 대학에 입학이 작정되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모임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모두들 미진한 무엇을 남긴 듯한 심정이었고 감사와 즐거웠던 과거들을 회상하는 듯 싶은 태도들이었다. 끝낸 뒤 제각기 입학한 대학을 알려주며 장차의 포부를 나누어 보는 좌담회도 가졌다. 나는 그들 대부분의 이름을 기억지도 못하며 개인적인 소질과 환경을 알지도 못한다. S군은 왜 인문학과 특히 사상적인 면을 버리고 공과대학을 택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불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날의 조국은 공업국이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렵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가정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학생 중의 좋은 장래성 있는 한 젊은이였다. 여학생들이 차례가 되었다. 재치 있고 재미있는 얘기로 전체를 웃기는 학생도 있었다. 곧 미국으로 떠나게 되어 섭섭하다는 중심을 토론하는 이도 있었다. 그 중의 한 학생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한 번도 결석이 없이 이 집회에 나오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점에서는 저도 남못지 않은 우등생이에요. 꼭 하루를 결석해야만 할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우리 학교의 소풍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결석하고 싶지가 않아 달려왔더니 그리 많이 늦지는 않았어요. 저는 대학에서 문학, 특히 시 같은 것을 공부해 보았으면 합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도 많은 종교인들은 철학적이기보다는 시적이며 세상을 한 번 더 사신다면 시를 쓰시고 싶다고 그러시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귀엽고 아름다운 생각들이다. 4월. 서울에도 완전히 여름다운 기분이다. 나는 꽃이 많은 봄보다도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을 더 좋아한다. 1년을 통하여 초여름이 녹은 만큼 마음을 유쾌하게 희망으로 채워주는 때는 없다. 모든 약속이 채워진다는 기분을 돋구어준다. 우리나라의 초여름이란 말할 수 없이 좋다. 파란 하늘, 늦은 꽃들을 섞어 지니고 있는 녹음,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새소리마저 들려와 보라. 축복과 영광의 자연이 아닐 수 없다. 하루의 피곤한 일들을 끝내고 잔디가 피어오르는 앞들을 내려다보며 앉았을 때 급사애가 손님이 왔다고 전해주었다. 이렇게 고요한 오후면 좀 더 혼자 있고 싶었는데 생각하면서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 저편 쪽에 서 있는 여학생은 바로 1년 전에 헤어졌던 K양이 아닌가. 아, 난 또 누구라고.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군.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좀 들렸다가도 바쁘신 시간에 괜찮아요? K는 반색을 하면서도 나의 시간과 갖추어야 할 예절을 잊지는 않았다. 어서 들어오시죠. 좀채로 여자 손님이라곤 없는 곳인데 참 반갑군요. 꼭 1년 만에 뵙는 셈이지요. 전 여기 계시는 줄은 알면서도 어쩐지 찾아오기가 미안해서. 이 방이 선생님 방이세요. 그래요. 별로 맘에 들지 않지만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거리가 내려다 보이지요. 거리보다는 푸른 산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앉아 있곤 해요.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설경이 퍽 좋습니다. 와보니까 다 알겠어요. 북향에 앉으실 것도 짐작되시고 한참씩 푸른 하늘을 쳐다보실 것도 이해가 가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짐작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K는 조심스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을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K가 입은 양복이 새로 지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양복 색깔에서 이미 학생이 아닌 성숙한 여인 같은 점을 느꼈다. 어쩐지 자유롭게 어린 학생을 대하는 기분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K는 명랑하기만 했다. 그의 부드러움 속에 어쩌면 저렇게 경쾌한 감정이 깃들고 있을까 싶었다. 그래, 시공부를 좀 더 했어요. 아이, 선생님 잘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때는 모든 생각이 선생님을 본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론적인 학문에는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 길이라도 택해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무엇이 없나요? 욕심뿐인 것 같아요. 누가 좀 강하게 끌고 가주었으면 싶어요. 내가 시인이었더라면 좀 끌고 가주겠는데 미안합니다. 선생님은 시인이시더라도 저를 이끌어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 너무 높으시거든요. 저도 그 높은 데까지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선생님께서도 그 높은 마음의 위치에는 혼자 머무시고 싶으실 것만 같아요. 그래요. 어쩐지 이상한 내용으로 얘기가 비약한 것 같은데 학교 재미는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요 뭐. 그런데 오늘은 잠깐 용건이 있어서 왔어요. 어려운 부탁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K양은
흰 사각 봉투를 꺼내 책상에 놓았다. 무엇이지요? 음악회 초대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이번 토요일 밤인데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시간을 내야지요. 난 음악을 잘 모르지만 가도록 하지요. 반갑습니다. K는 용무가 끝났다는 듯이 일어서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같은 해에 졸업한 남학생들은 자주 찾아오는 일이 있었으나 K는 처음 선생을 찾아준 여학생이었다. 대문 밖을 나가면서 K는 약간 머리를 숙여 보였다. 나는 몇 시간 접어놓았던 라틴어 공부에 열중했다. 7월. 아침부터 날이 흐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게 해준다. 폭풍이 불어치고 미친 듯이 거칠게 뿌려대는 비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과 소란으로 이끌어가지만 오늘과 같이 속삭이는 듯 싶은 가벼운 비는 얼마를 계속해도 좋을성 싶다. 손님이나 애인이 찾아주는 양 다정해진다. 옛날 같으면 공상에 잠겨도 보고 아름다운 은혜 작품을 탐독하기도 했을 텐데 학생 시절보다도 거칠고 바빠진 요사이 생활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한다. 오후에 볼 일이 있어 거리로 나갔다. 길에서 우연히 이 양을 만났다. K의 가까운 친구다. 나는 K 양의 소식도 물었고 전번 음악회에는 갑자기 감기로 열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는 사과도 덧붙였다. K 양에게 양해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K의 주소를 몰랐기 때문이다. 우산 뿔마다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 한참 걸었다. S서점에 맡겨두었던 책을 찾았다. 2만 원이 가까운 값을 치러야 했지만 책은 비쌀수록 귀하고 다정해지기도 한다. 옛날에는 가톨릭이면 프랑스를 통해야 했고 프로테스탄트는 독일을 거쳐야 했는데 요사이는 미국이 그 둘을 다 소유해갈 모양이다. 물이 있는 곳에 물고기가 모이듯이 달러는 모든 문화까지도 소유해가는지 모르겠다. 마르탱이나 질송 같은 스콜라의 학자가 모두 미국에서 강의를 한다니 어찌하랴. 12월. 크리스마스와 신년이 되면 카드와 연하장이 말없이 그 기분을 돋구어준다. 금년에는 수십 장의 축하장이 날아왔다. 반쯤은 발신인의 얼굴이 기억나지만 나머지는 도무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다.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보내온 축하장들일 것이다. 한 번도 답장을 내보지 못하는 게으름과 무책임함을 또 한 번 뇌까려 본다. 성격의 탓일까? 어려서부터 예절과 감사를 모르고 살아온 탓일까? 오늘 받은 카드 속에는 K의 것도 들어있었다. 그저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재배라고 한문으로 적혀있을 뿐이다. 어쩐지 K가 아담한 저고리 치마로 갈아입고 나에게 성탄과 새해의 인사를 큰절로 갖춰주는 듯 싶은 느낌이 든다. 누구에게도 내지 않은 답장이기에 그저 봉투에다 땡큐라고 속삭였을 뿐이다. 퍽 오랫동안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고 싶다. 얼마나 자랐을까? 마음은 얼마나 더 부드러워졌을까?